이번 선거를 통하여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하는 지령문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이게 벌써 작년부터 한 달 전부터 선거도 하기 전에 북한이 이미 벌써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지령문을 내린 것입니다. 지령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입만 열면 탄핵입니다. 조국은 입만 열면 탄핵입니다. 그러면 탄핵이 되려면 200석이 돼야 되는데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탄핵을 하려면 조건이 몇 석이나 돼야 되나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필요하니까요. 네, 200명이 필요합니다. 200명? 네네. 그러면 쟤들이 192석인데 예. 그럼 탄핵이 불가능하겠네요? 8명 정도야 네. 하고도 남죠, 목사님. 아, 8명? 지금 네. 이준석이가 대놓고 탄핵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찬성. 네. 이준석과 그 정당이 3석입니다, 목사님. 네. 벌써 195석이 됐죠? 그렇죠. 5석이 부족하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지금 뭐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네. 국회의원 중에서 네. 이미 공개적으로 네. 뭐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벌써 3명이 넘어요, 목사님. 하하. 그럼 이미 200석은 확보된 것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한동훈이가 또 지명 공천한 사람들 있죠. 그건 덤입니다, 덤. 그건 덤이야. 덤이야, 덤. 그러면 윤석열 탄핵 법안은 결의됐다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네. 지금의 분위기도 네.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선거 때도 떠들었고 네.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고 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사람들이 민주당 패거리이기 때문에 네. 또 조건도 충분히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은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결의할 사항이 예, 김건희 특별 법안을 먼저 신청을 한다 그래요. 예, 예. 김건희 그것은요, 시효가 그게 다 지난 거 아닙니까? 시효가 지난 정도가 아니라요. 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아.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그 짓거리를 보면 네. 상식에 벗어난 일을 많이 목사님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도 대상이 안 되고 네. 최상병 그 특검도 여러분 네. 최상병 사건이 현재 네. 공수처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요. 네. 특별 검사로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 어거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조사해봤자 무혐의가 돼도 김건희 여사님이 뭐 줄이었었냐 아니었었냐 이런 걸 가지고 개망신 시키려고 저 발광 뜨는 거 아닙니까?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인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 타겟은 윤석열 탄핵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0명이 결의하면 윤석열은 일단 대통령이 중지가 되는 거죠. 권한 행사가 네. 정지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한테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주로 몇 개월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2개월 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을 소요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도 한 3, 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네. 뭐 성향이 우리가 뭐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누가 임명했는 걸 보면 대충 아는데 그렇습니다. 우파 쪽이 많아요, 좌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네. 지금 문재인 때에는 5대 4로 좌파가 많았습니다. 아하. 근데 윤 대통령이 2명을 교체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성향상으로만 본다면 네. 6대 3 정도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탄핵이 결의되려면 몇 명이 동의를 해요?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6명이? 네네.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숫자적으로 볼 땐 탄핵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당장은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네. 예, 계속해 목사님. 그러면 그때 박근혜 때도 네네. 그때는 한 명이 누가 뭐 때문에 없었습니다. 8명이었었죠. 8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 6명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고 네. 촛불 시위를 나와서 헌법재판관들 똑바로 하려면 죽인다 하고
촛불시를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생명이 2개예요, 1개예요? 소신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목사님. 그렇죠. 자기 목숨 하나니까. 결국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못 사는 거야. 네네.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촛불 시위가 이번에도 다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희는 우리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됐거든요. 됐죠. 그때 촛불에 의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의 성난 민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양심을 팔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192석을 가지고 있고 200석 찬성을 얻어내기는 매우 쉬운 상황인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네. 만약에 개딸들 또 수많은 그 민주당 그 사람들이 네. 네. 촛불 시위를 다시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네. 6대 3으로 유리한 지형이라 하더라도 네.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도저히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한번 끌어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예, 이것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네, 인용될 가능성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촛불 시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촛불 시위를 하여 헌법재판소 사람들을 기죽이고 예. 겁을 주려고 예. 나오는데 예. 자, 광화문 애국 국민 여러분, 저들이 촛불 시위로 나올 때 여러분과 저는 맞짱을 뜨러 나오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멘. 어느 쪽이 많은지 대결 한번 해보자는 거야. 촛불 시위가 많은지 광화문이 많은지 우리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선제적 조치에 대하여 명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평택의 개딸들을 쳐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적 능력으로 예견을 빨리 해서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쪽에서 촛불 시위를 나온다는 징조만 나와도 1천만 우리 모든 강문 세력들은 다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4.19에 대해서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예. 4.19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4.19는 일어날 때에 네. 학생들이 일어날 때에 이승만 하야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통령 선거를 새로 해달라.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예, 무투표 당선이나 마찬가지죠. 단독 후보죠. 후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지. 선거 부정은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 이기붕 선거 그렇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해달라가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예. 불과 3일 전에 예. 저 남노당 출신의 서울대 교수들이 나와서 갑자기 주제를 획 돌렸는데 하야까지 해달라고 구호가 바뀐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좌파 빨갱이 종북 저놈들은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데 이게 선수권자입니다. 도사입니다. 예. 먼저 박근혜가 탄핵될 때도 문재인 이놈도요 청바지를 입고 앞에 앉아 있다가 뭐라고 말했냐 기자한테 그래도 헌정 질서는 깨면 안 된다. 예. 탄핵은 하면 안 된다. 처음에 문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렇게 말하다가 임박해 가니까 탄핵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제는 다시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주모했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있었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요. 예. 그 4.19 그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그렇습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최인규가 네.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발생한 5.16 군사혁명이 발생했고 5.16 군사재판부에서 최인규를 사형시켰습니다. 사형.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승만 선거 다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 이기붕 부통령 선거 다시 해달라 그거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기붕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사형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부정선거 한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부정선거가 네. 여러 징후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될 것이고 네.
밝혀내기만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네. 최인규와 같은 책임을 동시에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선거를 조직적으로 네. 부정한 세력이 있다. 네. 그것이 발견됐다. 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형과 같은 네. 최고의 조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형과 같은 형량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에 자유통일당의 선거에 대해서 예. 빵표, 네. 그다음에 한 표, 두 표, 세 표. 세 표가 다 합하니까 선거구별로 470개가 나왔어요. 예, 예. 470개 선거구에서 빵 하나, 둘, 셋 나왔단 말입니다. 예, 예. 이것은 통계학적으로나 계산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또 수학자라든지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도저히 이렇게 될 확률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목사님. 네. 전 또 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와 관계가 소원한 리얼미터에서 네. 우리가 5.9%를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리얼미터가. 3.2%, 3.7, 3.7, 4.3, 4.2, 그다음에 5.0, 5.0, 5.3, 나중에 깜깜이 선거할 때는 8%, 9%까지 갔죠. 5.9까지 나왔었습니다. 5.9까지. 그것이 일관되게 상승 곡선을 걷습니다. 네. 상승 곡선을 걷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판단할 수 있을 터인데 네. 여러분 6%만 나온다 하더라도 3천만이면 180만 표가 나와야 되는데 몇 석 됩니까? 180만 표가 된 거죠.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준석이가 102만 표를 얻어서 두 석을 얻었습니다. 네. 180만 표라면 네. 네 석까지는 얻을 수 있는 그런 표인데 네. 우리는 64만 표만 얻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은 처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당에 돈을 1,000원 이상 내는 진성당원, 예. 그 다음에 일반 당원, 그 다음에 협력당원을 합치면 약 150만이 넘는 거거든요. 우리 당에 협력당원까지. 예, 협력당원까지. 그리고 준협력당원까지 합치면 700만이거든. 700만 표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64만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러면 이것은 이번에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람은 반드시 처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모든 목적은 하나의 지점으로 딱 합해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을 아웃시키고 대통령을 남은 3년 동안 없애버리고 지들이 대통령 먼저 하려고 결국은 이 짓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윤석열 탄핵을 줄곧 외쳤지만 민주당은 19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탄핵 시도를 저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단 말이죠. 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허위 위증 교사를 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가 유죄가 나면 이재명이는 다음 대선에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당장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하다가 1년쯤 됐을 때 여차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선고가 난다든지 네. 위증교사의 1심이라도 선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면적으로 붙어서 윤석열을 탄핵해서 끌어내려가지고 60일 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는 지난번의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이재명이가 하도 찡찡대니까 예,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재명한테 어제 전화해서 네네. 뭐 5분 동안 네. 좋다. 예. 그럼 만나러 와라 예, 예. 했는데 예,
그러면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내 친작인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3년 동안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예. 나를 깜빵하면 넣지 마시오. 네. 이거 2개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예. 그거- 아주 예. 이 정치적으로 목사님 예.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보장해 줄 테니까 예. 나 다음 대선에서 예, 어렵지 대통령 않게 만들어달라.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거 교환하러 가는 거죠, 교환하러. 교환하러? 그렇습니다. 이런 걸 미리 읽어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멘. 예.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님 3년 동안 대통령 보장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년은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